이제 상황이 되면 우리 저기 박강호 장로님이 태국에서 지금 난민병원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한국은 슬리치유해 준다고 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한 2, 3천 원만 주면 약 이만큼 주고 의사가 진료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미얀마가 요즘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막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 거기 그분들이 난민이라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치료를 안 해줘요. 그런 분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순리치유가 간편, 속효, 온전한 치유라는 얘기를 우리도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못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가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S 플러스 한번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 체험들을 뭐 안 하시니까 지금 다들 태만해져 있어, 정신이가. 할 때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데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정법을 해줘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몸들이 다 오염이 됐어. 예, 다 그냥 인스턴트 식품, 농약, 비료 이런 거에 자연이, 그러니까 이제 순리치유는 자연 치유인데 몸이 이 자연이 아닌 걸로 그냥 세팅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들을 못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내년에 만약에 태국 가서 미얀마 난민들, 예? 진짜 별별 병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만졌는데 여기 사도행전 3장처럼,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평생 순리치유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체험들이 없어서 그냥 오라 그래도 그냥 아니 빨리 가면 뭐하냐 뭐 하면은 아이 그게 될까 뭐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내도 그렇고 특히 해외에 갈 때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개인이 돈이 많이 들 건데 돈도 들고 거기 가서 뭐 관광하러 가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법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 따라간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물론 가는 분들이 내가 돈 내서 내가 따라가서 구경할게 그러면 뭐 그거 말릴 저거는 없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 있는 분들 상당수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가셨는데 그 깨달음을 집에다 다 두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첫째 시간에는 상기를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가 상기를 해보고, 그거 전에 혹시 나는 S 플러스, M 플러스, B 플러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자신 있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기억을 좀 더듬어 볼 테니까, 더듬어 볼 테니까 한번 생각나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리치유 공식 만드는 법하고 그 공식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유점이 어디고 어떻게 누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요. 신체에서 잘 들어요. 이 동영상도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잘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상기할 수 있도록 잘 보셔요.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 5가지.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 이거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요 오행을
누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요.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요 이제 화살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우리 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 있잖아요. 일방통행. 거기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반대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요 오행도도 똑같아요. 일방통행인데 요 화살표를 뭐라 해서 요거는 이제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그러니까는 요 목이라는 애는 화를 도와주기만 해요. 화가 목을 도와주지는 않아요. 불 때리는 나무 대줘야지. 네, 예를 들면 얘 불나는데 나무는 항상 타는 입장이지, 그렇죠? 얘가 얘 자체가 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꾸로는 불이 나무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불 때는데 불이 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나무가 막 튀어나와 이런 일 없잖아요. 예, 나무가 다 소진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상생이라 그리고 그 상생을 이제 흔히 다른 관계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부자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부모고 요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죠. 자식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니까 이렇게 뺏어 먹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효도하는 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동양에서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를 상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상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런 관계도 이제 있어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얘 건너서 얘는 얘 건너서 얘는 얘 건너서 또 이렇게 별이 됐네. 한 다리 건너는 요 관계를 상극이라고 해요. 상극. 그래서 극은 뭐죠? 극, 상극. 반대되는 반대되고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상생상극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상생도 좋은 거고 상극도 좋은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상생도 나쁜 거고 상극도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균형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요 관계가 되면 무슨 얘기냐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상생이잖아요. 근데 이놈 자식이 평생 동안 독립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부모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 재산 갖고 먹고 살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서로 반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놈이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하는 놈을 반대를 해서 좋은 일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럴 때는 상극이 좋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상생 상극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아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5가지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목화토금수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요걸 이제 오행이라 그랬는데 오행은 이 하늘이 돌아가는 원리를 얘기를 해요. 하늘이 돌아가는 원리. 그러면은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여기 우리 태양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목성. 그다음에 화성이 있죠. 토성도 있죠.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이 태양계에 이 별이 돌아가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별이 돌아갈 때 우리는 그냥 걔네들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뭐 화성이 어떻게 돌든 목성이 어떻게 돌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걔네가 이렇게 돌 때 그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 별들 사이에서 요 인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지구의 날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뜨겁죠. 그거를 뭐 이제 과학자들은 그 환경 오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별들의 배치입니다. 배치. 그러니까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그 별들의 배치에 의한 에너지가 지구에 떨어지고 그 에너지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 이 별들이 막 돌 때 그냥 별들이 대충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 조상들이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그 천문관측을 계속해서 보니까는 뭘 알게 됐냐면 요 5개의 별들이 이렇게 제각각 아무렇게나 도는 것 같은데 일정한 규칙을 갖고 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규칙이 몇 년마다 반복된다고요? 그 규칙이? 별들의 이 배치가 막 도는 것 같지만은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계가 1에서 12시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면 다시 12시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별들이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여기 이제 뭐죠? 수, 금, 지, 화 이렇게 돼서 얘네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요만큼 갔는데 얘는 많이 돌려면 빨리 가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한 이만큼 와 있고 얘는 더 많이 가 있고 얘는 또 더 빨리 돌아야 되고 이게 막 별들이 그래서 그 도는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요 변하는 위치가 매번 변하는 게 아니라 60년마다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60년마다. 예,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60살 되면은 환갑해 주잖아요. 환갑. 그렇죠? 환갑을 왜 해줘요? 이제 인생 한번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년 살아야 아이고 너 이제 겨우 인생 한번 경험했구나. 이제 철들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60년마다 이런 에너지 준위가 계속 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런 거야. 하나님이 별은 이렇게 돌려놓고 사람의 구조는 이 별들이 돌아가는 구조에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동기화를 시켜야 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신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하늘에 돌아가는 원리하고 우리 신체의 장부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구나 요거를 밝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목화토금수에다가 우리 신체의 장기를 여기다가 이제 대응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에는 뭐가 있죠? 목 여기는 이제 간하고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을 요거를 이제 장이라 그러고 담을 요걸 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장은 이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저장한다. 우리 신체에 그 내장을 이렇게 해부를 해서 열면 이제 장기가 나오잖아요. 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장기 중에서 그 속이 꽉 차 있는 거 있죠. 꽉 차 있는 거를 이거 간이라 그래. 아니 장이라 그래요. 장.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는 뭐냐면은 얘가 찼다가 비웠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얘는 부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이 만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위장 같은 경우에 밥 먹으면 어떻게 꽉 차잖아요. 근데 또 한 4-5시간 소화시켜서 또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찼다 비웠다를 반복하는 걸 부라 그리고 여기서 만든 에너지를 그냥 저기 우리가 똥 싸듯이 에너지를 확 싸서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장이라 그리고 얘를 이제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화에는 장이 이렇게 되죠. 이게 신장, 소장. 심장이고 여기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토에는 장이 비장이고 부가 폐장, 위장. 비위. 예. 그러니까 이 심장도 꽉 차 있죠. 심장 안에 항상 피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피가 막 찼다가 비어졌다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꽉 차 있고 소장도 위장이 음식물 주면은 흡수하고 흡수가 끝나면 또 밑으로 비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비장은 위장에서 이 소장에서 흡수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위장 역시 음식물 들어와서 소화하고 비우고 이런 식으로. 금은 여기 이제 폐고 여기가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 그다음에 수는 여기가 심장이고 방광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그 우리의 장기를 음양오행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배속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요 관계 아까 얘 이제 부자 관계라고 했잖아요. 부자 관계고, 요렇게 장하고 부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냐면 요 부부 관계라고 했잖아요. 부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 관계가 있고 상극이 있는데 상극 관계는 요거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뭐 다양한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형제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요거는 이제 부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어떤 장기가 병이 난다고 할 때 병이 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심장병이 생겼다 누군가가 여기 이제 심장병이 생겼어요. 이게 뭐 플러스 병이고 마이너스 병이고 요건 나중이고 일단 심장이 병이 생기면은 얘하고 소장이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부인 소장은 심장이 병들면 자동으로 소장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 그러면은 동시에 소장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서 부인이 아파.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아프냐면 남편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부인이 밥도 안 해주지. 네? 병원에 데려가야지. 뭐 돈 써야지.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자동으로다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얘 심장하고 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간이나 비장하고 관계가 돼. 인간은 상생 관계가 이렇게 2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생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심장이 장이잖아요, 그렇죠? 장이잖아요. 그러면 장은 장끼리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그냥 간하고 관계가 돼 있고 이쪽으로 하면 비장이 관계가 돼 있죠. 그리고 얘 이제 심장을 여기다 놓고 얘만 갖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요거를 이제 상생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심장을 도와주는 상생이죠. 그렇죠? 심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도와준다 그러면 안 되지. 예. 도움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장은 간에게 도움을 받는 상생 관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장은 내가 도와주는 상생이 됩니다. 상생.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심장하고 연결된 그림이 요 화살표가 있고 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누가 상극을 하냐면은 심장이 나를 괴롭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이 또 누구를 괴롭혀야 돼요? 이렇게 할까? 폐를 그럼 여기 이제 상극이죠. 여기 상극 관계. 그래서 어떤 장기를 하나를 찝더라도 요 큰 그림에 의하면은 요렇게 5개의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고 나를 도와주는 상생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상생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상극이 있고 내가 괴롭혀야 할 상극이 있어요. 5가지가 생기거든요. 5가지가 생기는데 순리치유에서는 지난번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는 상극이 있죠. 이거는 안 쓴다 그랬어요. 왜 안 써요? 심장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남일에 참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혀서 참견해야 될 그거는 안 써요. 순리치유에서는 이걸 안 씁니다. 안 쓰고 단지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다면 그 괴롭히는 거는 좀 조절을 해야 내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상극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은 2개가 있는데 요 2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장병이 있는데 병은 2종류가 있다 그랬죠. 병은 어떤 병이 있다 했어요? 병은 플러스 병이 있고 마이너스 병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실이라고 부르고 허라고 부르고 실은 뭐요? 이거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플러스 병이 걸렸어. 그러면은 얘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해요? 간이 필요해요? 비장이 필요해요? 얘가 플러스야. 얘가 넘쳐요, 넘쳐. 줘야지 이제. 도와줘야지. 얘가 많이 뺏어가야 그렇지. 내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칠 때는 뺏어가는 놈을 쓰면 되고, 내가 마이너스야, 내가 부족해, 에너지가 없어, 그럼 나를 도와주는 상태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병 치유하는 공식을 만들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플러스 병이 있고 마이너스 병이 있을 때 이렇게 무조건 3개를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부부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상생관계, 상극관계 이렇게 쓰라 그랬죠. 똑같이 부부, 상생, 상극 이렇게 돼 있어서 플러스이면은 얘네가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네, 얘는 다 마이너스 돼야 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요게 그 병 치유점 치료 공식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를 공식으로 일단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대표적인 게 자 위장이 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부부 위장의 부부가 누구예요? 비장. 네, 비장이죠. 비장이고 그 다음에 위장의 상생인데 마이너스 상생을 해야죠. 얘가 플러스니까 위장 걸 뺏어가는 애를 써야죠. 그럼 누굴 걸 써야 돼요? 폐. 누가 뺏어가요? 위장 거를? 대장. 예? 네, 대장이죠. 대장. 대장. 예, 장은 장끼리, 부는 붓끼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대장.
그다음에 위장은 누가 괴롭혀요? 위장은 담장, 누가 괴롭혀요? 네? 담장, 예, 위장 누가 괴롭히나 봐요. 예, 상극 하나 그 누가 괴롭혀요? 누가 찔러 위장을? 신장. 위장을 누가 아 찔른다고요? 담장. 예, 간. 얘가 찌르는 간이 찔르는. 간다. 찌르는데 담이지. 담이죠 담. 담. 부는 부끼리, 네. 장은 장끼리. 담이지. 제가 표시하게 그러나 간은 간. 장은 요거 얘네는 얘네끼리 예. 그다음에 네모 없는 애들은 네모 없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위장이니까 네모 없는 애가 담이죠. 예. 그러니까 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 그리고 얘가 플러스 병이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쉽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위장 마이너스면 뭐는 똑같은 거예요? 비장하고 똑같죠. 비장은 부분은 똑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소장, 담장, 소장, 담장. 예. 여기 담장은 똑같아. 그렇죠? 극은 같은데 상생이 요번에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장을 도와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누가 도와줘요 위장을? 예,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얘만 소장으로 바꾸면 되고 부호를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예. 지난번에 아니요, 했던 거?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거 있고 기억 안 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다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 들어서 기억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게 있습니다. 정법. 내가 모르면은 처음 듣는 거고 알면 이제 기억나세요? 안 빠져서. 네? 저는 빠져갖고 못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죠? 예. 지금 모르겠는 분 손 드세요. 요번에 모르면 안 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일실삼허, 네. 삼실일허 이거 얘기를 하는 자, 거예요. 실이 하나가 있으면 허가 세 개가 자, 있다. 뭘 모르세요 그러면? 아예 들어오질 않아.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위장인지 간인지 몰라 지금. 아, 지난번에 이거 공식표를 다 보내줬잖아요. 예수반 아유, 복수반 그 선배님은 매일 배워서 축축이 됐는데 처음 저는 아니, 들은 건 모르니까 이 공식표를 보자. 공식표 보내주셨는데요. 관계없어요. 예, 모를 한번 수도 들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식은 내가 다 지웠고 요 그림에서 모르겠는 거. 왜냐면 언어가 익숙치 않으면은 우리는 익숙하니까 상생 상극 그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생 뭐야, 상극은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일단 뭘 모르겠다. 오행이야 뭐 술리니까. 아니 여기 뭐 모르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을 대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뭐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머리가 안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뭐가 안 들어? 이해가 안 가. 전체적으로 목화 동음수가 그럼 5장 5분을 알겠어요? 그거는 아는데. 그리고 차고 안 차고 알죠? 차고 안 차고 알죠? 치료를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가 치료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장이 실로 나왔다. 그러니까 자, 실화가 뭔지. 잠깐. 모르다. 그 얘기 전에 아, 지금 여기 요 그림에서 아, 이해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생이라는 단어하고 상극이라는 단어예요. 상생.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는 서로 산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얘가 순환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화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목으로부터는 뭔가를 받는 상생이야, 그렇죠? 화가 목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계속 받는 역할만 해. 부자가. 그리고 얘하고는 뺏기는 거죠. 계속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받고를 하는 거를 상생이라 그래. 근데 어떤 누구하고 주고 받고는 안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에 따라서 얘는 얘를 주기만 하니까 화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얘는 토를
주기만 하지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요청해야 돼? 목에게 받아야지. 왜? 목에 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얘가 부족한데 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뺏어가기만 해. 자신감들은 뺏어가기만 해. 주질 않아. 예? 그래서 그게 상생이다라는 거를 요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극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언니가 동생보다 힘이 센데 동생한테 끔찍 못하죠. 그런 거를 극이라 그래요. 극이라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사자하고 파리하고 누가 힘이 세요? 네? 사자.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늘 누가 괴로워요? 사자. 사자가 괴롭지. 네. 힘은 파리가 약한데 실제로 괴롭히는 거는 파리가 괴롭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원리로다가 자, 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병이 싫어한 거 엄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병이 있다 그리고 요거를 실하다 그래요. 그다음에 요걸 허하다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속이 좀 허해 그러죠. 허하다는 건 뭐예요? 모자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예. 부족한 거. 채워야 되는 거. 예, 부족한 거고 요거는 넘치는.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빼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딱 두 가지 병이에요. 하나는 넘치는 거. 오늘 우리 점심처럼 너무 처먹어갖고 막 배가 불러갖고 씩씩대는 병은 이게 실이야 실. 넘치는 거야. 예. 근데 또 저기 휴전선 위에 북한 사람들은 늘 이 배가 고파. 해요. 그거 허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은 딱 정확하게 말하면 병은 이 두 가지 병뿐이 없는 거예요. 개념으로 봤을 때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는 병은 빼주고. 네,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싸야지. 네. 아니면 뭐 소화제를 먹든지 빼내잖아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배고프면 채워줘. 네, 채워줘야잖아요. 그러면 자 화가 배가 고파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목. 예, 얘한테 달라 그래요. 그다음에 얘가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는 또 누가 부족한 게 있냐면 얘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예,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에너지가 걔한테 뺏겨갖고 아주 기운이 없어. 그게 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누구든 괴롭히는 애도 있는데 일단 얘가 병이 나면은 누구를 괴롭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롭힌데 지금 누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상극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병이 나면 어떤 애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 관계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관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화에는 심장, 소장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병 나면은 소장이 당연히 같이 괴로운 거고, 소장이 병 나면 심장이 괴로운 거고. 그 다음에 이 병이 나면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는 애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상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장기만 취급을 하면 되고 상생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면은 얘는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넘치면 뺏어가는 관계에 상생을 쓰면 되고 얘가 부족하면 채워주는 관계에 장기를 쓰면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네. 네, 여기까지 됐으면은 네. 10분 쉬고 해요. 10분 쉬는 동안에 이거를